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모습인데요. 어젯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어제 구형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해서 따로 날을 잡거나 그게 의도적으로 맞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걸림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저희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당대표가 당내 통합을 이루는데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미 윤리위원회 결정이 나온 마당에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을 듣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동훈이 죽었다. 이런 글을 올린 의원도 있었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게요. 왜 심야에 이렇게 제명 결정을 내리고 공지를 했을까인데 마침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나오셔서 여쭤보겠습니다. 오후에 윤리위가 시작한 건 알았는데 뭔가 결론을 내릴지도 몰랐고요. 새벽에 제명 결정도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결정은 오늘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아마 오후 5시부터 윤리가 시작이 됐고요. 한 밤 11시 넘게까지 윤리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침 아마 새벽 무렵에 그 어떤 언론 보도가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가 나간 그 순간부터 너무나 많은 곳에서 문의가 빗발쳤기 때문에 아마도 윤리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바로 그 결과문을 준비하고 새벽에 발표를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상 윤리위원회 심사가 끝나고 나서 즉각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다음날 오전에 발표를 했다면은 그러한 억측을 받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윤리위원회가 급하게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오전과 정오 즈음에 2번 정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급하게 뭔가 결정문을 낸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처음에 낸 결정문을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게시글을 직접 작성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하다. 직접 작성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처음 정정한 걸 봤을 때는 징계 대상자 명의의 계정으로 게시글 작성은 확인된다. 다만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2차 정정 때 내용도 보면 징계 대상자 가족 명의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글이 확인된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직접 작성했다 해서 점점 좀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장현주 부대변인 또 변호사시니까 여쭤볼게요. 입장문을 조금씩 미세하게 바꿨는데 이거는 어떤 것을 좀 대비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법적인 흠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동훈 전 대표가 당연히 다툴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좀 더 문구를 세밀하게 다듬은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중징계가 나올 것이다, 완전히 예상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갑자기 오늘 새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더더욱이나 알기가 어려웠을 것인데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금 대항하고 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당연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입장에서도 앞으로 한 전 대표가 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문구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다면 게시글을 직접 작성을 했는지 아니면 그 가족들의 명의로 작성이 됐는지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확정하는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라고 할 텐데 이 사실관계를 어느
어느 정도까지 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에서도 많은 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특히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단정적으로 뭐 그 결정문에 담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앞으로 법적으로 가처분에 갔을 때 법적 쟁점에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열어두고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된다라는 식으로 일단 문구들을 좀 조정을 해서 앞으로 만약에 가처분에서 법적 대응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대비할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한 것 아니겠나라는 판단 가능해 보입니다. 예.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 얘기는 잠시 뒤에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윤리위원회 제명 결정은 아마 내일 있을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오늘 일단 이런 얘기 했는데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최고위를 거치면 그대로 제명이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대가 당에서 정리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한동훈 전 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당과 함께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정리가 되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이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제명이 윤리감찰단에서는 의결이 됐는데 최고위까지 가기 전에 이제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김현정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민주당은 전직 원내대표고 지금 국민의힘은 전 대표고 이런 상황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바로 최고위 열어가지고 결정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거든요. 일단은 재심 절차는 있죠. 그래서 정당법 33조하고 당원 단계 보면 그 재심 절차를 규정한 것은 그 절차적 정당성, 소명 기회라든지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에서 두고 있는 것인데 예. 한동훈 대표가 아마 재심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고위에서 만약 그것이 확인되면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 청구 기간은 결정서가 송단될 날로부터 국민의힘은 10일로 제 알고 있는데 예. 10일 안에 재심을 또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최고위 열어서 이렇게 그거를 의결하는 것은 그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병기 전 원내 같은 경우는 재심을 하겠다라고 본인 입장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그 결정서 송달 후에 7일 이내에 이제 재심 신청하고 그러면은 이제 빠르게 그 기간이 지나서 1월 안에 그 재심 결정을 한 이후에 이제 그 최고위에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이라서 약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들으신 김재원 최고위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뭔가 한동훈 전 대표가 자초한 일이다 이런 표현이 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서지영 의원, 그러니까 먼저 사과를 하거나 조치를 좀 취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거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저도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해결했어야 될 문제를 물론 당 윤리위원회입니다만은 당내의 사법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사법의 영역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님께서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나중에 가서 가족이 쓴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냥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시고 예. 적절한 도의적인 사과 표명이라든지 하셨다면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당이 지금까지 1년 동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예. 과거에도요, 국민의힘에서 발언이나 여러 가지 논란으로 제명이 된 적이 좀 있었습니다. 좀 짚어보니까 강용석 전 의원이 아나운서 비하 발언한 적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제명이 된 적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발언 논란 때문에 많이들 제명이 됐었는데 최수영 평론가 전직 당대표가 만약에 제명이 된다면 이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보수 정당 계열상 처음이고 아마 정당 어느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일 정당 거예요. 역사에서. 정당 역시 가장 처음인 것 같으니까 사실 비극이죠. 왜냐하면 이게 전직 당 대표를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당대표 체제에서 제명을 한다. 사실 어찌 보면은 그게 시대와의 절연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정치적인 일종의 그 분열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무리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명분이 포장되고 하더라도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뼈아픈 지점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이 문제를 속전속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윤리 결정에는 개입할 수 없으나 최고위를 빨리 속도를 하겠다는 거는 이 문제가 뭐 열흘이 가든 뭐 재심을 설령 한 대표가 한 전 대표 신청을 해서 가든 뭐 이런 저런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결과가 바뀌질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빨리 매도 빨리 맞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속전속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어떤 과거의 제명 사례들은 당에 굉장히 내부적인 혼란이 오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 다른 이제 뭐 그 차명진영 건은 좀 다른 케이스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당의 지도력과 지도 체제에 연동되는 일이라면은 저는 빨리 이것을 매듭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장동혁 대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로 인한 또 후가는 후가대로 오겠지만 어찌됐건 이 문제는 저는 내일이면 정리될 가능성이 내일이면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최고위 몇 면을 보더라도 뭐 당권파, 비당권파 이렇게 분류도 하던데 친한계가 좀 소수다 보니까 아마 그 가능성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